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자료 구조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걸 무조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자료는 그거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다운받아 보시고, 제가 이제 소공하였고 정보보론 하였고 DB 2021년 문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구조 하는데, 어쨌든 제가 받은 여기 이야기하였으니까 이 소공 보면 이야기되고 자료 구조가 가장 어려웠다 이번에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료 구조가 내용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이 제가 분석해 보면 한 4개 정도, 4개 정도는 이 어떤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웠다. 그래도 다른 거는 답 찾기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이 잘한 사람들 보면은 상당한 점수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하니까 이렇게 점수 받은 사람도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내가 68점 받은 게 잘못됐다, 공부해놓고 왜 못 맞췄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 구조는 항상 그렇잖아요.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원래 자료 구조에서 제가 문제가 25개를 넣으니까 새로운 내용 넣을 수 있다 해서 몇 가지 더 주었는데, 그래서 디지털 탐색 처리 이런 것도 해주었죠. 그건 출제되었고, 근데 성자 처리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그 탐색 알고리즘. 1번은 이 순차 탐색, 선형 탐색. 이 선형 탐색은 비고 n이죠. 근데 이건 몰라도 우리가 비고 표시 방법에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예를 들어 뭐 비고 해놓고 2n 이런 거 표시하면 안 되죠. 이것만 알면 맞출 수 있게 놓은 거.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답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재기 호출, 재기, 이것도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3번은 이상정렬입니다. 이상정렬, 이것도 더 이상 안 틀렸을 것이고, 4번은 그 다음에 스택에서 푸시팝 나왔어요. 이 스택에서 푸시팝 문제, 이것도 안 틀렸을 것이고, 5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그 M은 탐색 처리 높이, 이것도 안 틀렸어. M은 탐색 처리. 이거 그림 그려서 높이 해가 몇 개 최대 할 수 있겠죠. M이 4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보면 되고, 5번은 전위 순회가 나왔는데 뭐 수식관계, 6번입니다. 순회, 전위 순회하고 연관시켜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것도 뭐 처리는 수식은 처리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안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은 이진 처리 성질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n0는 n2 플러스 1이죠.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잘 푸는데, 이게 이제 루트 레벨을 조심해야 되는 거, 1로 안 놓고 레벨 0으로 놓은 거죠. 그거 조심해서 풀면 되는 거고, 7번은. 그 다음은 8번은 하노이 탑. 이 8번, 이 하노이 탑은, 그 알고리즘 보고 풀면 틀릴 수 있으니까, 나와봤자 원판 이 3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밑에 있는 큰 원판은 그 중간에 이동되죠. 그 순서에 해서 맞춰야 답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 이게 뭐냐면 시험장에 갔을 때 하노이 탑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풀겠다, 마음가짐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거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딱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하노이 탑이가 안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이게 경우에 따라 저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Q는 모든 자료 구조는 배열 또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 Q를 연결 구조로 구현하는데 이중 연결 구조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소요될 것입니다. 시간만 충분하면 다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해설은 상세히 해놨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 9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 10번은 다항식 나왔습니다. 다항식에서 그 용량 계산하는 거, 이거는 기출 문제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을까요? 11번 문제는 뭐냐면은 행렬에서 전체 행렬 구하는 거. 그래서 이 전체 행렬 구하는 거는 이런 걸 알고리즘 볼 필요 없고 행과 열만 바꿔주면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런 하노이 탑이라든지 전체 행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알고리즘이 쭉 이제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뭐 시험장에서는 전체니까 행렬을 바꾸면 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찾아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5초 내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런 거 갖고 알고리즘 보고 분석해서 푼다는 건 시험장에서 말이 안 되는. 그냥 전체 행렬이 나왔으니까요. 그냥 공부할 때 그렇게 푸는 거지. 그 12번은 여루선, 배열에서 여루선일 때 주소가 하는 거,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뭐 이런 거 틀려서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최대 공역수 구하는 거, 지시대 구하는 거. 제가 이거는 그 문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그 C 언어하고 파이썬에서 반복 함수를 했을 때 하고 순환 함수 할 때 하고 다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지시대 구하는 거는 뭐 다 알지만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뭐 반복으로 되어 있는 걸 뭐로 그냥 제기로 했을 때고 관로 역시 나왔으니까 경우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14번은 배열하고 연결 구조 차이점, 뭐 배열하고 연결 구조 특징 말로 길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수정렬 틀린 사람이 있던데 이건 역시 이것도 기수정렬에서 이거 2단계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말로 이렇게 말로 쭉 해가. 근데 읽어보면 그 2단계 보니까 그냥 주어진 거 2단계 한 결과 찾으면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하노이 탑 문제라든지 전체 행렬 문제라든지 이 기수정렬 이런 거는 우리 배운 그대로 해보면 바로 나오죠. 알고리즘 갖고 막 위주할 고주할 분석하지 말고 말이죠. 그 다음은 16번은 이진 탐색 처리하고 그 AVL 처리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안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은 디지털 탐색 처리. 디지털 탐색 처리. 제가 이것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디지털 탐색 처리는 이진수 0하고 뭐로 1 해서 0이면 왼쪽 1이면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안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작년도 저작년도 군무원에서 나왔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군무원 그쪽에서 많이 이야기해 줬고 또 역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18번은 스택을 이용해서 가로상이 맞는 것. 이거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스택을 이용해서 이 가로상이 맞는 거, 가로. 그럼 우리가 수식에서 뭐 2 더하기 3 곱하기 5 뭐 나누기 7 뭐 등등 이런 게 있을 때 이 가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래 할까요? 그냥 8 할까요? 그러면 여기 그럼 여기 가로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 체크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간 걸릴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택을 이용해서 그 가로 상을 구하는 거 제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문제 해결은 수식을 읽어가면서 여는 가로가 나오면 스택에 추가하고 닫는 가로가 나왔을 때는 하나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상세히 설명했으니까 이거 그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9번. 우리가 맨날 이런 걸 시험에 놓을 거다 예측하고 맨날 이런 걸 뭐 달달달 공부하고 암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시험장에서 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 3, 4 트리 19번 이거는 안 틀렸을 거예요. 2, 3, 4 트리 2, 3, 4 트리는 차수가 4인 B트리하고 똑같죠. 삽입 삭제 문제 너무나 열심히 하였고 안 틀렸을 거고. 그 다음에 20번은 인접행렬 관련 문제 인접행렬. 네, 이것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인접행렬인데 그 솔린 알고리즘 이용해서 최소 비용 그 포리스트 구성해서 하는 그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그래프 물어봤습니다. 이 방향 그래프 뭐 이거 특징 물어봤으니까 연결 리스트 표현되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22번이 이 성자 트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성자 트리가 있고 뭐가 있죠? 패자 트리가 있죠. 어떤 이 성자 트리, 패자 트리 이게 선택 트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정렬할 때 합병 정렬할 때 이 선택 트리 성자 패자 이 트리를 이용하면은 비교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막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해설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보면 한번 볼까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제가 5페이지에 걸쳐서 이거 5쪽에 걸쳐서 제가 설명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 내가 책 이론책에 이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확실하게 여기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23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23번은 뭐냐 하면은 연결 리스트인데 그 삽입 정렬을 연결 구조로 구현한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전체 코드 분석해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 삽입 정렬,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런 예를 들어 이런 연결 리스트 정렬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2라면 여기는 5가 되고 7. 자, 이런 데서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빈 상태에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3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죠?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야 되는 경우, 끝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또 9가 들어갔을 때 끝에, 1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가장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5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값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돼도 되고 이 5는 앞쪽에 있어도 되겠죠. 이걸 다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설명은 상세히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이거 틀린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로 설명하였죠. 한붓거리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프 노트를 처음 오일러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이건 다 짝수죠. 짝수고 얘만 뭐예요? 홀수잖아요. 홀수. 홀수. 간선의 차수가 홀수잖아요. 그래서 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은 홀수에서 시작해서 홀수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럼 한붓 그리기 가능하고.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원위치를 복구하잖아요. 이거 설명한 거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문제 풀이 할 때도 그래프 놓으면 이걸로 설명하는데, 이거 머릿속에 넣은 사람은 이 문제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4번 문제. 오일러 경로순환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25번은 레드 블랙 트리. 이거는 제가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안 틀렸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레드 블랙 트리인데,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여기 간단하게 그 성자 트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성자 트리에 대해서.
이 성자터리는 합병정렬이니까 런을 뭐 하는 거죠. 런 합병에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이제 그림에서 그러면 런을 그냥 4개만 할게요. 그냥 다 하면 시간 걸리는, 만약 이렇게 4개의 런을 그 주어진 문제에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거를 17, 19 여기는 17, 19가 들어있고 여기는 38이 들어있고 이게 1번 런, 2번 런, 3번 런, 4번 런 이렇게 되잖아요. 런은 정렬되는 거죠. 22, 30 22, 30 이렇게 되죠. 22, 30 그 다음에 15, 25입니다. 그 이제 시험에서는 8개 근데 4개를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제 이 성자터리기는 완전 이전 터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 단말에 뭐를 넣느냐 하면은 요걸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넣어둔 값 보면은 10, 20 26입니다. 그러면 원래 요 10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1번 런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요 단말에 넣고 2번 런에서 가장 작은 값이 20이었다는 거. 3번 런에서 가장 작은 값은 20, 4번 런에서 가장 작은 값은 6이라는 거. 그래서 그 들어간 상태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을까? 요건 단말이에요. 그래서 단말에는 각 런의 처음 값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 성자터리니까 이거는 이 형제끼리 비교해서 여기 성자터리의 성자는 뭐냐면은 작은 값이 되고 패자는 큰 값이 되는. 우리가 이제 뭐 등수로 하면 작은 게 뭐 1등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작은 값 10이 올라가는. 그럼 이렇게 돼. 여기서는 작은 값이 뭐예요? 6이죠. 6이 올라가는. 그럼 이것도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값이 뭐예요? 6이 되잖아요. 그 6이 올라가는. 이게 성자터리. 그 성자터리는 넣고 비교해갖고 적은가, 비교해서 적은가, 비교해서 적은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가 올라가는 거죠? 루트에는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걸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 6을 꺼내서 여기 6을 기록하는 거예요. 6을 꺼내서 기록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기록했으니까 이 6을 지우는 거예요. 그 6을 지우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지운 데서 그럼 15가 여기 올라가는 15가 이제 이건 없어지는 올라가는.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올라간 거하고 비교해보면 15죠. 그럼 여기 15가 올라가야 돼요. 요 비교해보면 뭐니? 10이죠. 10이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항상 루트는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10을 여기 기록하는 거. 두 번째에서. 그리고 요 10을 다시 지우는. 요 10은 이제 출력했으니까. 그러면 요 17이 여기 있던 게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이 17이 여기 올라가는 거. 그걸 또 비교해보면 이게 적은 값이 17이에요. 비교하면 15가 적은 15가 올라가. 그러면 15를 여기 출력하는 거 15를. 그 해서니까 15는 이걸 없애는. 없애면은 그 다음 25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 25가 올라가. 그 요 비교해보면 요거는 20이 올라가요. 비교해보면 요 17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17을 여기 출력하고 요거 없애고 17을 없애면 요 19를 여기로 올려갖고 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자터리를 이용하면은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합병 정렬 이게 비교 횟수를 적게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구성하는 이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터리는 좀 간단하지만 패자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시험에서 패자터리 놓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패자터리는 출제 안 됐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 해설에는 좀 약간 언급은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2021년 국가 7급 기출 문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해설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여러분 생각해도
이제 적어도 이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평균 몇 점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적절하게 공부해도 80점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사실 출제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해도 뭐 과목당 하나만 더 맞춰도 84점이에요. 그래서 합격점은 80점보다는 위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한 합격 점수 때는 제가 한 83점으로 보지 않느냐, 뭐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국가직 시험은 끝이 나고 곧 이어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국가직 시험 이거 피셋 이거 떨어져서 못 본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마음 잊어버리고 서울 7급 서울 7급 많이 뽑잖아요. 이번에 유례 없이 2~3명씩 뽑다가 18명 뽑죠. 서울 7급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고 통상적으로 서울 7급은 국가 7급에서 쉽게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역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7급이 올해 너무 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갈래적으로 서울 7급이 좀 쉽게 출제되는데 근데 서울 7급도 그 2020년이죠. 2020년은 국가 7급하고 비슷하게 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오리라 생각하지 말고 서울 7급도 국가직 7급 기출문제 있죠. 그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